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1월 16일 새벽 5시에 토트넘 대 아스날과의 그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가 있었죠. 이 토트넘과 그 아스날은 런던 북부를 같이 연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내용은 1대2로 토트넘이 쳤어요. 뭐 경기 내용도 그 아스날이 6대4로 말이죠. 하긴 아스날이 지금 말이죠. 그 2위입니다. 2위. 그 12승 7무 2패. 그리고 토트넘이 13위예요. 아마 그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 가장 성적이 부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월까지 지금 21라운드를 했으니까 아직은 뭐 17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내년에는요. 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위까지가 이제 출전하는 것이고 유로파 리그도 출전하기가 어렵죠. 여하튼 오늘 그 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그 전반 그 25분에 손흥민 선수가 멋진 중거리슛을 선취골을 빼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솔랑케 선수의 또 자책골로 또 1대1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골을 줬단 말이죠. 뭐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아스날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한 77분 뛰었어요. 후반 22분에 그 이 시잘리송 선수가 이제 교체했는데 시잘리송 선수는 이제 브라질 출신이죠. 좀 부상이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양민혁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12일에 FA컵 64강전 때 그때 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양미호 선수가 점점 이렇게 된다면은 어렵죠.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출전 못하면은 어, 기량이 발전이 안 됩니다. 여하튼 좀 그 토트넘이 지금 13위로 지금 중하위권을 밀려나면서 지금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이 감독 자리도 굉장히 위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 프로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하죠. 냉엄한 겁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가지고 뭐 부상자 있다고 그랬지만은 여하튼 그 모든 것은 그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월 16일 그 토트넘은 새벽 5시에 경기가 있었고 30분 전에 그 새벽 4시 반에 그 울버햄프턴 황희찬 선수가 있죠. 황희찬 선수가 그 이 뉴캐슬과의 경기 때 전반 나왔어요. 이제는 뭐 발목 부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반만 뛰었습니다만은 팀이 0대3으로 졌어요. 지금 울버햄프턴이 18위입니다. 탈락 위기에 모여요. 아직은 뭐 어, 17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4승 4무 13패예요. 뉴캐슬이 11승 5무 5패 4위고. 참 이거 보면은 황희찬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부 리그로 내려가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팀으로 뭐 이적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도 지금 5경기에 1무 4패란 말이죠. 13위로 내려갔어요. 참 이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다 그 편하게 밤잠을 이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제일 아주 행복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뭐 4년 연속 리강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프랑스컵 32강전, 그러니까 FA컵입니다. FA컵. 5부 리그의 에스 팔리와의 경기 있었는데 경기 내용은 물론 오브리가 아마추어 팀이니까 4대2로 이겼지만 아주 혼났어요. 4대2로. 오히려 전반 3분에는 오히려 그 에스팔리선 팀에게 선취골을 뺏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신력의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오브리그,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감독도 뭐 사실 그 오브리그 경기에 주전을 내세운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후반에 출전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득점에 연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4대2로 스코어는 4대2로겠지만 굉장히 그 이
힘들게 결국은 에스팔리 팀을 꺾고 그 16강에 진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토트넘도 그 FA컵 64강전에서 테모스와의 경기 때 아주 혼났잖아요. 전반 후반 0대0 돼가지고 결국은 그 손흥민 선수가 후반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도움을 하나 기록하면서 그 결국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이걸 보면요. 축구라는 건 참알 수가 없어요. 90분 경기에 그 89분 이기고 있다가 1분에 결국은 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축구랍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비리그로 해가지고 뭐 주전들을 기용을 안 하고 또 주전들을 그 기용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부상당할 수도 있고 경기는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서는 그 선수 기용하는 데는 굉장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8골에 도움 7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으면 아스날한테는 강해요. 지금 통산 9골에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같은, 어, 토트넘이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14일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43살의 유승민 씨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유승민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원래는 다음 달 27일까지 임기가 돼 있어요. 그러나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해야 했는데 참 이게 당선이 돼도 사실은 체육회는 참 문제가 많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고인단이 결국은 이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이고 선수 IOC를 갖다가 새로운 우리나라 스포츠계 대통령인 대한체육회장으로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기웅 대한체육회장은 대세론으로 거의 웬만한 사람은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기웅 회장이 되지 않겠느냐. 뭐 20년 이상을 갖다가 체육계에서 이제 몸담았고 8년 동안 대한체육회장 하면서 많은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체육계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43살의 유승민 전 탁구의 회장이고 선수 아이유신이 됐단 말이죠. 사실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고 말이죠. 참 저는 54년 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스포츠계 변화를 해야 돼요. 유승민 씨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웅 회장이 지난 14일 38표 차로 유승민 후배죠. 지금 43살이고 이기웅 회장이 지금 70이거든요. 70. 지금 나서 그날 저녁에 늦게 아마 대한체육회 회장실로 가서 자기의 사물함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 그만두겠다. 다음 달 27일까지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이 유승민 씨가 정식으로 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미리 그만두겠다. 그리고 선수 지금 IOC위원이잖아요.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으로 대한체육회 겸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2019년에 IOC 위원이 되는데 바로 IOC 위원장에게 그만두겠습니다. 잦은 사퇴도 뭐 어차피 2월 28일 이후부터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안 되기 때문에 IOC는 자연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경 회장이 이제 잦은 사퇴를 했다는 말씀을 그리고 유승민 그러니까 당선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체육회장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당선자는 역대 훌륭한 뭐 회장도 많았지만은, 그, 그분들을 뛰어넘는 열심히 일하는 그 체육회장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안주하게 되면 책찍질도 해주고 잘하면은 이렇게 부각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유승민 당선자는 사실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왕하오 선수를 꺾지 않았습니까? 왕하오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6번 경기에서 6번 다 졌던 유승민 선수가 왕하오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 런던 올림픽에서 단체전에서 동메달, 은메달. 그러니까는 유승민 이 당선자는요, 올림픽에 4번 출전해서, 4번 출전합니다. 2000년. 지금 나이가 43살이니까요. 그때는 뭐 메달 따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4번 출전해서 금은 동메달을 땄은, 뭐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회장이 되겠고, 우리 스포츠계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물이 고여 있어요. 새로운 변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죠. 정신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윤천 장관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윤천 장관이 사실은 이행 회장하고는 아주 어, 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뭐 이윤천 장관이 적극 도와주겠다. 그래서 권력하고 싸워가지고 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문체부하고도 이 유승민 의원이 대화가 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 회장이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지금요, 우리 시청자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학교 체육이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표 선수라고 해가지고 수업 빠지면 안 돼. 아니, 그럼 어떻게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운동하려면은 공부 다 하고 수업 다 마치고 하려면 해. 그러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말이죠. 예를 들면 박찬숙 선수가 지금 서대문 구청의 농구 감독이 있냐면 박찬숙 선수가 나온 숭이 여고가 옛날에 얼마나 농구의 명문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요. 선수가요. 12명이 안 돼. 12명이만 되는 거야. 엔트리가 안 돼. 6명, 7명.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다 죽어요. 신유빈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했죠. 자기는 탁구로 자기는 성공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금년이 106주년입니다. 부산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방은 언제 됐습니까? 우리가 건국은 언제 됐어요? 뭐 건국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던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거 아닙니까? 어? 그 나라는요, 국가는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인 게 3대 요소가 국가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 누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지 오랬습니다만은, 어?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 안 해요, 그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역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주권이 없었어요. 응? 1919년 4월 11일 아닙니까? 1919년 4월, 어?
1월 11일에 그 고종 황제가 결국은 그 시켜먹고 시켜다가 일본 놈들이 이 비상 타가지고 결국은 세상 떠나잖아요. 그리고 3월 3일에 이 국장인데 국장 예연승을 3월 1일 하다가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1919년 3월 1일이 고종 황제 장례 연습하다가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4월 11일 상해에서 독립 운동하던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를 발표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 들끼리의 그 독립투쟁이지 그거는 정부 수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무슨 뭐 여야가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잖아요. 그것도 일본이 어? 태평전쟁 일으켰다 원자탄 2방 맞으면서 결국은 히로토 천황이 항복한 겁니까?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는데 10만 명이 죽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세계가 놀랐잖아요. 그리고 4월 뒤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탄을 터뜨리는 걸 보고 일본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독립만 됐잖아요. 38선을 해가지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잖아요. 신탁 통치가 시작하잖아요. 북한은 소련. 그리고 이제 김일성, 이승만 박사가 또 이 이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남북에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건국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건국이 되는 거죠. 어떻게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입니까? 저는 거기에 말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교육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정체조는 금년으로 80주년이에요. 광복 80주년인데 왜 정체조는 106년이 되느냐? 1919년에 그런 독립운동이 벌어지니까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인들이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조선체육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장교인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서 11월 4일 배조고등학교에서 전조선 야구대회를 해요. 이거를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예요. 이것을 제1회 정체로 우리가 체육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106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1910년 한일 병합으로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910년 8월 22일 이완영 총리 대신하고 데라우치 통감이 사인을 하잖아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국은 그 한일 병합이 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하튼 그 유승민 그 당선자한테 그럴 때 자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변화가 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어요. 하여튼 유승민 일하는 그런 체육회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